안녕하세요. 송쌤입니다. 이슈 문법, 이제 준동사 마지막 분사편입니다. 자, 오늘 분사편 첫 번째 파트입니다. 분사란 무엇이냐? 우리 전부 준동사라는 것은 전부 동사에서 출발했죠. 투부정사도 그렇고 동명사도 그렇고 분사도 그렇고 뜻은 전부 동사의 의미를 다 지니고 동사의 의미에서 하는 역할이 여러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분사란 것은 뭐냐? 이 한자로 보면 나눌 분자의 말씀사자예요. 그러니까 파트별로 나눠 있다 이 말인데 의미, 그러니까 동사의 의미 이 부분과 하는 역할, 형용사 이 역할이 나누어져 있는 말이 바로 분사입니다. 자, 정리하면 원래 뿌리는 동사지만 동사에서 출발해서 동사 의미를 지니고 문장 속에서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분사입니다. 자,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형용사를 봤지만 앞에서 한정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한정용법과 어떤 주어나 목적의 상태를 설명하는 서술용법 두 가지로 나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자, 우리가 그리고 문사에서 꼭 외워야 될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현재 분사, ing, 능동의 의미, 과거 분사, ed, 물론 불규칙 변화에서는 ed를 안 붙이고 외워야 되겠죠. pp라 그러죠. past participle. 그래서 과거 분사, ed, 수동의 의미. 그리고 그건 꼭 알아야 되고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 너무나 많이 출제되고 있죠. 현재 분사, ing, 능동의 의미, 과거 분사, ed, 수동의 의미. 나중에 우리 문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엇과 무엇의 관계를 비교해서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파악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현재 분사는 또 진행의 뜻도 있죠. 그죠? 추가적인 의미로 뭐뭐 하고 있는 진행의 뜻도 있고 과거 분사는 수동의 뜻도 있지만 완료의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완료형이 어떻게 됩니까? have 플러스 pp가 되죠. have 플러스 과거 분사. 자, 예를 보시면 barking dog. 자, 짖고 있는 개. 자, bark라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형용사처럼 만들어서 앞에서 뒤의 명사 수식 한정용법입니다. 바로. 그리고 이 dog과 barking의 관계가 개가 지가 능동적으로 짖고 있죠. 그리고 진행의 뜻까지 포함되어서 이거는 현재 분사 ing 능동의 의미예요. 한정용법입니다. 수식이니까. 자, 과거분사 ed를 보겠습니다. broken heart. 자, break의 3단 변화 맨 마지막에 broken이죠. 과거분사. broken heart. 자, 마음은 지가 깬 게 아니고 깨어짐을 당했죠. 이거 한정용법이지만 요 둘의 관계가 자, 마음이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깨어짐을 당한 거죠. 그래서 과거분사 수동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분사 역할은 형용사기 때문에 형용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명사를 수식하는 명사의 앞이나 뒤에서 명사를 직접 수식하는 한정용법이 있고요. 보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주어나 혹은 목적의 상태를 보충 설명하는 게 바로 서술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사는 또 무슨 역할을 할까? 동사구를 형성한다. 동사구라는 것은 우리 구가 뭐예요? 단어 2개 이상이 구인데 주어 동사가 없는 게 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사구를 형성한다는 말은 우리가 시제라든지 태를 뭐 수동태 이런 거 할 때 어떤 구를 어떻게 만듭니까? 비동사나 have 동사와 결합해서 이제 진행형을 만든다든지 완료형을 만든다든지 수동태 문장을 만드는 게 바로 동사구를 형성하는 거죠. 예를 보시면 동사구는
I'm watching a movie 하면 요 비동사 다음에 watching, ing, 그러니까 이게 동사구죠. I'm watching. 진행의 뜻을 나타내요. 현재 분사 ing가 비동사와 결합해서 be-ing 하면 진행형이 되는 것이고 The letter was written. 이거는 BPP. 자, 비동사와 결합해서 과거분사가 be 플러스 pp가 과거분사가 수동태가 되는 거죠. I have seen him 3 times before. 이전에 그를 3번 본 적이 있다. have 플러스 pp 완료형을 나타내기도 하는 거죠. 자, 문사용법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한정용법, 수식하는 것과 서술용법, 보호로 쓰인 것. 왜? 분사는 형용사니까요. 한정용법은 명사를 직접 수식하는데요. 명사의 앞이나 뒤에서 명사를 수식합니다. 이 전위 수식이라는 것은 명사 앞에 위치해서 이렇게 수식하는 거죠. 명사 앞에 위치를 해가지고 분사 한 단어로 명사 앞에서 뒤의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 ing 능동 진행의 뜻 뭐뭐 하고 있는 명사 수식이 앞에서 뒤로 그 다음에 과거 분사는 뭐예요? 수동의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예를 보겠습니다. A barking dog. 자, 앞에서 뒤의 전위 수식 앞에서 뒤로 앞에 위치해서 뒤의 명사를 앞에서 뒤로 수식하는 거. 짖고 있는 개. 능동의 의미죠. 개가 지가 짖는 거죠. 그리고 진행의 뜻까지 뭐뭐 하고 있는 개. The sleeping baby. 잠자고 있는 애기. 애기 지가 능동적으로 잠을 자고 있죠. 과거분사는 수동의 의미입니다. Fallen leaves. 자, 이파리와 fallen 과거분사의 관계를 보세요. 수식받는 명사와 수식하는 분사의 관계가 잎은 지가 떨어진 게 아니고 떨어짐을 당한 거죠. 바람에 의해서라든지 그죠? 그래서 fallen leaves. 그 다음에 완료의 뜻도 포함되어 있겠죠. 일부 그죠? 이미 떨어져서 땅바닥에 떨어진 낙엽. A broken window. 자, 창문은 깨짐을 당했죠. Look at the sleeping baby. 자고 있는 애를 봐라. He bought a used car. 자, 차는 사용되어짐을 당했으니까 중고차. 이렇게 되죠. 후치수식은 명사 뒤의 위치, 후위 수식. 자, 명사 뒤의 위치에서 앞의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죠. 이거는 일반적으로 단어 하나가 아니라 단독 수식인 경우는 앞에서 뒤로 수식했지만 그러니까 2단어 이상 주어 동사가 없는 2단어 이상의 수식을 받는 것 뒤에서 그게 바로 후위 수식이죠. 분사 뒤에 목적어나 보호, 전치사구 등이 붙어서 2단어 이상으로 길어질 때는 명사 뒤에서 앞의 명사를 수식하는 후위 수식이 된다는 거죠. 이때 명사와 분사 사이에는 우리는 뭐로 봐도 돼요?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의 동반 생략. Who is, which is. 우리 관계대명사에서 좀 배웠죠? 생략에서. 그래서 이 which is, who is가 생략된 형태로 뒤에서 분사가, 그죠? 분사가 앞의 명사를 다시 말하면 관계대명사가 있다면 선행사를 수식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the boy who is 생략됐다 보시고 바로 playing이 수식한다고 봐도 돼요. 피아노를 치고 있는 소녀는 이렇게 되는 거죠. 내 동생이다. The book, 자, 사물이니까 위치가 왔죠. Which is written, 자, 주격 관계대명사의 비동사와의 동반 생략됐다 보고 과거분사가 역시 뒤에서 앞의 명사를 수식하는 한정용법이 되는 겁니다. 영어로 쓰여진 책. 자, which is 생략됐다고 보시고요. 그게 쉽다 이런 말이죠. 자, 현재 분사 구문을 보시면 the girl sleeping on the sofa. 자, sleeping이 girl을 수식하죠. 그래서 on the sofa가 길게 늘어졌기 때문에 이게 바로 구라 그랬죠. 그러니까 한 단어가 아니고 이렇게 늘어졌기 때문에 뒤에 수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절이란 말이에요. 수식 구절이 길게.
길기 때문에 뒤에 수식하는 거예요. 만약에 sleeping girl만 sleeping 한 단어 같으면 그냥 앞에서 뒤로 수식하는 sleeping girl이 되지만, 이해하셨죠? 자, 소파에서 잠자고 있는 소녀는 내 여동생이다. 과거분사 보시면 The novels written by Hemingway are famous. 자, 누구에 의해서? 수동태네요. 과거분사 수동의 의미. 노벨은 쓰여짐을 당했죠. 자, which are 생략됐다 봐도 되죠. 주격 관계 명사가 이런 식으로 봐도 되고요. 그래서 해밍웨이에 의해서 쓰여진 소설은 유명하다. 자, written 뒤에 by Hemingway 이렇게 구절이기 때문에 구기 때문에 우리는 뒤에서 앞으로 수식한대요. 자, 이번에는 형용사가 하는 중요한 역할, 형용사가 문사니까 서술용법, 보호 역할을 하는 거죠. 보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주격 보호와 목적격 보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사가 주격 보호 자리에서 혹은 목적격 보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명사를 수식하지 않고 주어나 목적의 상태를 보호 자리에서 보충 설명해 주는 용법이 바로 서술용법입니다. 우리 형용사와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와 이 분사의 관계가 능동이면 현재 분사 ing, 수동이면 과거 분사 ed. 우리는 이거 죽을 때까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현재 분사 ing 능동의 의미, 과거 분사 ed 수동의 의미. 우리 한정용법에서는 수식받는 명사와의 관계가 능동이면 ing, 수식받는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수동이면 과거 분사 pp. 그런데 서술용법에서는 주어와 주격 보호의 관계를 보셔야 돼요. 그죠? 아시겠죠? 그녀가 능동적으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바로 능동의 현재 분사 ing죠. 능동의 관계입니다. 그녀는 일모를 지켜보았다. 보았다가 아니고 이는 뭐예요? 보는 중이었다 하면 만약에 were 이렇게 비동사의 과거를 썼겠지만 요거는 앉아서 본 거죠. 뭐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she가 주어고 여기 주격 보호예요. The children came laughing. 자, 애들이 자, 주어죠. laughing. 애들이 지가 능동적으로 웃고 있죠. 그래서 뭐예요? 이거 현재 분사 ing 능동의 의미죠. 자, 이건 무슨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앞문장은 비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모를 보면서 앉아있다 이래도 되겠고요. 이것도 어떤 동시동작 개념으로 뭐뭐 하면서 뜻으로 봐서 애들이 웃으면서 왔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자, 과거분사는 주어가 당하는 상태나 감정을 표시합니다. The rules, 주어네요. remain unchanged. 자, change가 변화하는 거고 unchanged는 부정으로 반대말로서 unchanged는 바뀌지 않은 상태. 그래서 규칙들이 바뀌지 않은 상태. 주어와 주격 보호 관계, 규칙은 지가 바뀌어짐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과거분사 수동의 의미예요. 규칙은 지가 바꾸는 게 아니고 바꿔짐을 당하니까 그런 거예요. 규칙은 사람에 의해서 바꾸든지. 자, remain은 우리 전형적인 이형식 동사, 주격 보호를 취하는 뭐하는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이 말이에요. She says surrounded by fans. 자, she 주어 surrounded by. 자, 그녀는 fan에 의해서 이거 수동태네요. 과거분사 수동입니다. 그녀는 팬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채로 앉아 있었다 이 말이에요. I felt disappointed. 자, 주어 주격 보호 관계 by the news. 뭐예요? 그 소식에 의해서 그 말은 그 소식을 듣고 나는 어떤 느낌? 자, 실망을 준 게 아니고 받은 거죠. 그래서 과거분사 수동의 의미예요. 주어와 주격 보호 수술용법에서는 그렇게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오형식 문장에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에서는 목적격 보호로서 이 목적 보호가 원래 뭐예요? 목적어와 목적 보호의 관계입니다. 바로 목적어의 행동이나 상태를 보충 설명한 게 목적 보호죠. 그러면 우리는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파악해서 현재 분사 ing 능동, 과거분사 ed 수동 이렇게 골라야 되겠죠. 자, 뭐 어떻게 쓰이는지를 우리 보면 되겠습니다. 뭐 보통 뭐 지각동사나 사역동사와 같이 많이 쓰이는 식이기도 하지요. 자, 보겠습니다. 현재 분사가 오는 경우 I saw her walking. 목적어 목적보호죠. 나는 봤다. 오형식이죠. 내가 본 거고 그녀는 뭐 하고 있는 걸 내가 봤어요. her walking. 자, 목적어죠. 목적어 자리에는 목적격이 와야 됩니다. 인칭대명사인 경우에는 her walking. 자, 그녀가 능동적으로 걷고 있죠. 그래서 그녀가 걷는 것을 in the park 공원에서 봤다. 능동 진행의 의미, 목적어와 목적 관계, 현재 분사 ing입니다. I saw him running. 나는 봤다. 그가 어디로 달리고 있는 걸. 어디로? 역으로. 과거분사는 목적어가 당하는 거예요. I had my hair cut. 자, 목적어 목적어의 관계 보세요. 내 머리가 잘려지게. 이 원래 had가 원래 사역동사죠. 그래서 시켰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오형식 문장에서 이 과거분사가 올 때는 이 had를 주어가 이득이 될 때는 시킨 거고, 만약에 주어가 손해가 될 때는 당했다 이렇게 번역을 한다 그랬죠. 예를 들면 당한 거는 요거는 시킨 거예요. 뭐 누구한테 시켰겠어요? 뭐 헤어드레서에게 시켰겠죠. 내 머리가 잘려지도록. 내 머리에 관계는 아직 과거분사예요. 컷 이 과거분사예요. 그러나 I had my window broken 이란 뭐예요? I had my window가 깨짐을 당했죠. 창이 깨졌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I had를 뭐라고 번역해요? 당한 거예요. 내가 내 창문을 깨지도록 시킬 이유는 없잖아요.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I had my watch repaired. fix 이 뜻이죠. 내 시계는 고쳐지도록, 내 시계가 고쳐지도록 목적 관계 보세요. 과거분사 수동형입니다. 내가 시켰다 이 말이에요. He kept the door locked. 자, keep은 유지지속이죠. 문이 잠겨지도록. 문은 지가 잠겨짐을 당하는 거죠. 과거분사 수동형입니다. 자, 한눈에 요약해보면, 자, 문사는 한정용법과 서술용법이 있는데, 한정용법은 전위수식, 앞에 수식하면 분사 단독으로 뒤의 명사를 수식하는 a sleeping baby고요. 뒤에서 앞의 수식하는 경우에는 분사 플러스 알파, 뭔가 단어가 구가 될 때 뒤에서 앞의 명사 the baby sleeping in the crib 에서 자고 있는 애기. 자, 서술용법은 상태 설명이죠. 그래서 주격보호나 목적격보호로 쓰이는데 주격보호일 때는 주어와 주격보호의 관계, 주어의 상태나 행동을 설명하는 거죠. He와 shocked. 왜요? 그가 충격을 준 게 아니고 받은 거죠. 과거분사 수동의미. 그 다음에 목적격보호를 쓸 때는 목적의 상태 행동을 설명하는 오형식 문장입니다. I heard. 나는 들었다. My name이 불려지는 걸 내 이름은 지가 내 이름이 부르는 게 아니라 이름은 다른 사람이 부르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서 불려짐을 당한 거예요. 네, 그걸 내가 들은 거야. 그래서 한정용법은 수식받는 명사와 분사의 관계를 보고 능동이면 ing 고르고 수동이면 ed 고르면 되겠습니다. 서술용법에서는 주어와 보호의 관계가 능동이면 ing,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ed 이렇게 고르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 정리했죠. 자, 이렇게 그렇습니다. 명사가 직접 행동을 하면 현재 분사 falling leaf, 그죠? 떨어지는 나뭇잎. 요거는 떨어진 나뭇잎. 떨어진 나뭇잎은 떨어져서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나뭇잎이고, 요거는 나무가 지가 떨어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자, 감정분사 구별 치트키가 있는데요. 현재분사 ing는 능동인데 핵심 원리가 우리 감정을 나타내는
유발하는 것일 때, 유발하는 원인, 유발자가 되면 그건 현재분사예요. 그래서 뭐뭐 하게 만드는, 그죠? 뭐, 재미를 주는 이런 거죠. 그래서 주로 매칭 대상이 사물이 주로 오지만 사람도 가능합니다. 이거 어떤 사람은 이걸 외우고 있어요. 절대 그렇게 외우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학교 선생님도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이 있어요. 참 잘못됐는데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래 가르칩니다. 자, 앞에 주어가 사물이면 ing. 왜냐하면 그 사물이 우리 사람한테 뭐 능동적으로 하게 만드니까. 그러나 사람이 주어면 과거분사하다. 왜? 사람은 당하는 거니까. 뭐 특히 감정인 경우에는 이런 감정 느낌을 당하는 거니까. 이렇게 외우면 큰일 납니다. 현재분사는 사람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절대 우리 그렇게 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외우라고요? 현재분사 ing 능동의미 감정을 유발시키는 거, 능동적으로 뭐하게 만드는 거고, 과거분사 ed 수동은 감정을 느끼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감정을. 그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자, 헷갈리는 핵심 감정 분사 세트를 분석해봐요. 자, 흥미, 재미, 인트레스트 보겠습니다. 자, 요거 시험 칠 때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셔야 됩니다. The game 이 우리에게 능동적으로 재미를 주죠. 현재 분사 ing 능동의 의미. I'm interested. 자, 주어와 이거 서술용법이 전부 주어와 주격보 관계입니다. 내가 뭐예요? I'm interested. 내가 뭐예요? 이거는 주어가 게임과의 관계니까 게임은 재미를 주고 흥미를 주고 나는 흥미를 당한 거예요. 알겠죠? 자, 지루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His lecture is boring. 자, 그의 강의는 지겨움을 능동적으로 강의가 주고 있죠. 현재 무슨 ing 능동의 의미. 그 뭐 감정으로 우리가 또 분류해보면 그의 강의가 학생을 지루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 거죠. 이렇게 능동적으로. The students are bored. 학생들은 지겨움을 당한 거죠. 과거분사 수동의 의미. 자, surprise 보겠습니다. The news was surprising. 뉴스가 우리에게 놀람을 능동적으로 주죠. 현수하기 능동의 의미, 감정을 만드는 원인입니다. 능동적으로 we were surprised. 주와 조격보의 관계, 그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의 뉴스에 의해서 우리는 놀라움을 당한 거예요. disappointed 보겠습니다. The movie results 영화 결과가 were disappointed. 영화를 보고 나니까 그 결과가 disappointed 우리에게 실망을 줬죠. 능동적으로 사실 능동의 의미 감정 유발자예요. 능동적으로. 자, the fans were disappointed with the movie. 자, 팬들이 실망감을 느끼고 당한 거죠. 과거분사 수동의 의미. satisfy 동사 보겠습니다. Your work is satisfying. 현재 분사인지 능동의 의미 뭡니까? 너가 한 일이 보는 사람에게 만족감을 주는 원인이 됐고 능동적으로 만족을 주었죠. 다른 사람에게. The boss is satisfied. 사장님은 당한 거죠. 만족을. 자, 과거분사 수동의 의미. 우리 감정동사를 주로 공부했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뭐와 뭐의 관계? 주어와 주격보호 관계, 목적어와 목적보호의 관계. 서술용법에서는 능동이면 ing, 감정을 유발시키면 ing, 감정을 받았으면, 느낌을 받았으면 과거분사 ed, 수동적으로 당했으면 ed. 그렇게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사람 주어 ed, 사물 주어 ing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우리를 지읒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관계를 봐야 돼요. 자, 한정용법에서는 뭐죠? 수식받는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과거분사 ed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사물이면 ing, 사람이면 ed. 큰일 난단 말이죠. 이게 집안 망치는
지시예요. 이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애들 쉽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거는 분사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분사가 어떤 녀석인가. 사람도 타인에게 감정을 주는 원인이 될 수 있죠. 보세요. He's an interesting person. 그렇지. 재미를 주는 사람이죠. 능동적으로. 사람 주어라고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She's boring.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겹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같이 있으면 노잼인 사람. 그죠? 그러나 우리가 she's bored는 심심, 지겨움을 당한 거죠. 과거분사 수동의.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관계를 보시라는 말이에요. 자, 자주 쓰는 감정분사 단어 리스트를 한눈에 지금 보겠습니다. excite, 신나게 하다. 현재분사 ing, 신나게 만드는. 능동, 감정 유발. excited, 감정을 느끼는 수동. 그 다음에 exhaust는 신을 빼다니까 무척 힘든, 진이 빠진, 지친. 지치게 만드는 거, 능동.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exhausted는 이 기진맥진한 과거분사 수동의 의미. confuse, 혼란스럽게 하면 confusing, 혼란을 주는. confuse, 혼란스러워하는. 무엇과 뭐의 관계를 보라고요? 주어와 주격보, 목적어와 목적보의 관계. 능동이면, 유발시키면 ing. 당하면, 수동이면 뭐요? ed, 과거분사. 그 다음에 주어와 주격보의 관계. 목적어와 목적보의 관계. 수식받는 명사와 문사의 관계.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자, 그 다음에 confusing, confused, shocking, 충격적인 거, shocked, 충격을 받은 거, embarrassed, 당하게 하는 거고, embarrassing, embarrassed, frustrate, 좌절시키는 거고, 좌절을 당하는 거예요. 자, 문사 용법을 보시겠는데, 오형식 문장 구조를 우리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오형식은 뭐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의 구문인데, have나 get이 오고, 사물이 오고, 과거분사가 오면 이 과거분사는 수동의 의미가 되겠죠. 제가 앞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앞에서 오형식 문장에서 배웠지만 have, get 다음에 이렇게 과거분사가 오는 거 이런 경우에는 뭐 내가 시켰다 이게 우리 사역동사죠. get은 뭐예요? 준사역도 뜻만 사역이죠. 그러나 같습니다. 이거는 사역, 이거는 준사역. 사역 동사일 때는 목적 보호 자리에 뭐예요? 원형 부정사가 오죠. 원형이 오죠. 동사 원형. 계실 때는 뭐가 와요? 투부정사가 오죠. 왜냐하면 이거는 뜻만 사역이니까 투부정사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그런 문장이 아니고 원형이나 투부정사가 오는 게 아니고 이 목적어와의 목적보의 관계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어가 이렇게 당하는 수동의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분사를 썼다는 거예요. 원형 투부정사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요 둘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보자는 거죠. 분사를 공부하니까. 요 번역을 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요. 만약에 이익이 될 때는 시키다 이런 건 하도록 좋지 않은 거죠. 주어가 의도를 가지고 요청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래서 I had my hair cut. 그죠? 이럴 때는 사역동사 have를 뭐라고 번역? get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번역해야 돼요? 시켰다 말이에요. 내 머리가 잘려지도록. 그래서 수동이죠. 목적어의 관계입니다. She got her car repaired yesterday. 이거는 뭐 헤어드레스에 의해서 하면 by hairdresser 이러고 오겠죠. 수동태니까. She got her car repaired yesterday. 자, 그녀는 시켰다. 그녀의 차가 수리되어지도록 수동의 관계. 우리는 시켰다. 집이 페인트 칠되어지도록 이렇게 주어가 의도적으로 이익을 볼 때는 시켰다, 당부했다 이런 뜻이 되고요. 손해가 될 때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당하다고 번역, 어떤 일을 겪다, 당하다. 이건 주어의 의도와 상관없이 불의의 사고나 부정적인 일을 당했을 때 씁니다. 이때 have는 시킨다는 사역의 뜻이 아니라 어떤 일을 겪다, 당하다는 뜻이 됩니다. He had his, 자, 그는 시켰다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도둑놈한테 지갑 훔쳐가라고 시킬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시켰어요 하면 안 되고 그는 당했다. 손해니까. 거의 원리 지갑은 도난당이 당하죠. 그죠? 그래서 과거분사 수동의 의미고 목적어 목적 보유 관계가 그래서 그는 on the subway 지하철에서 지갑을 도난당했다 이런 말이에요. They had their house damaged by the storm. 폭풍에 의해서 손상을 입도록 그들의 집이 손상을 당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집은 손상당한 수동의 의미죠. 과거분사 수동의 의미. We had our window broken. 우리는 시켰다. 우리 창문이 부서지도록. 창문과 broken의 관계가 뭐예요? 수동의 관계니까 창문은 부서짐을 당했죠. 이렇게 제가 방금 시켰다 이래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빙신이 아닌 이상 내가 나 창문 깨지도록 딴 놈한테 시킬 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손해가 될 때는 당했다. 이런 일을 겪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오형식 문장 역시 have, get이 동사가 오고 이제 사람이 오면 현재분사가 목적보로 와서 목적에 사람이 오고 현재분사 ing 능동의 의미가 되는 거죠. 만약에 당한 것 같으면 이 사람이 당한 것 같으면 과거분사 pp 수동의 의미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목적어가 행동을 직접 할 때 현재분사인 또는 동사 원형을 씁니다. 진영의 뜻이 안 들어갈 때는 동사 원형을 써도 되죠. 왜냐하면 사역동사 오형식 문장이니까 시켰다. 만약에 get 동사 같은 경우에는 동사 원형이 안 오고 이거는 준사역동사 뜻만 사역이니까 골라잡기에서 동사 원형이냐 투부정사에서 투부정사를 골라야 되겠습니다. 개선. 자, 그러나 진행의 뜻이 포함될 때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를 고를 때는 또는 능동의 뜻이라는 거예요. 직접 할 때는 have 사람 현재 분사 혹은 동사 원형이 오는 게 진행의 뜻까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골라잡아서 잡아라 할 때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문제 보기에 나온다면 현재 분사를 골라란 말이고 아시겠죠? 투부정사 동사 원형 중에 골라라 하면 동사 원형을 have 경우에는 동사 원형을 고르고 get 경우에는 투부정사를 골라란 말이에요. 하여튼 현재 분사는 진행의 뜻이 포함된다는 거. 능동 진행. 자, 보겠습니다. The teacher had the students clean the classroom. 동사 원형을 썼네요. 자, 선생님은 시켰다 학생들에게. 자, 목적보 사역동사 시켰다 사역동사의 목적보 원형입니다. 학생들은 능동적으로 자기가 클린하는 거죠. 그래서 진행의 뜻이 포함된다면 클리닝이 되겠고요. 그냥 우리가 투부정사냐 원형이냐를 고를 때는 그냥 진행의 뜻이 없을 때는 그냥 학생들이 청소하도록 시켰다 할 때는 동사 원형만 써도 됩니다. He had us laughing. 그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능동적으로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요. 인칭대명사일 때는 목적어 자리에는 목적격이 들어가 있는데 주어 자리에는 주격, 격식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웃는 거죠. 능동적으로 throughout the movie. 영화 내내, 영화 전체를 통해서 영화 보는 내내 우리가 웃도록 그는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진행의 뜻. 자, get은 뭐라 그랬어요? 준사역 동사로서 뜻만 사역입니다. 그래서 동사 원형이 오면 안 되고 투부정사가 옵니다. 왜? 동사 원형은 지각동사, 사역동사의 목적보호만 원형입니다. I will get him to help you. 나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너를 도와주도록. 자, 힘이 주체가 돼서 돕죠. 시킬 거다 이 말이에요. 진행의 뜻을 강조하자면 ing를 쓰기도 합니다. 자, 목적어 사람이 행동을 당할 때 과거분사가 온다는 거죠. 자, 보세요. The general had the soldiers isolated. 자, 장군은 뭐예요? 동사, 목적어, 사람 목적어네요. 목적보. 병사들로 하여금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킨 거예요. 사역동사예요. 목적어와 목적어의 관계 보세요.
isolate가 뭐예요? 격리시키는 거죠. 그래서 명사들은 격리되어짐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분사 수동의 의미, 고립당하는 거. You need to get yourself prepared for the interview. 자, 면접에 대비해서 너는 뭐 할 필요가 있다? Get, 자, 요 뒤번 보세요. Get, have 써도 되지만 get 써도 되겠죠? 왜 you가 아니고 yourself일까요? 우리 제계대명사 self는 뭐예요? 주어의 동작이 목적어 지 자신에게 돌아올 때는 self service, self를 붙이라.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주어의 동작이 목적어 지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제기대명사입니다. 자, 그럼 어쨌든 자, yourself가 목적어죠. 자, 너는 준비되어짐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면접이라는 상황에서 철저히 갖춰지는 그런 수동의 입장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너 자신을 준비를 시켜야 되는, 준비 당하도록 만들어놓은 그런 상태가 돼야 됩니다. 이걸 혹시 우리나라 말처럼 생각해서 이걸 갖다가 prepare, 그러니까 준비, 네가 해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어에서는 be prepared예요. 준비되어진 상태로 되는 거. 주의하세요. 이거 시험 나오면 애들 많이 틀립니다. 자, 유사분사라는 게 있어요. 원래는 분사가 아닌데 명사에다 ed를 붙여서 마치 분사처럼 형용사처럼 쓰는 거예요. 그래서 ed를 붙여가지고 무엇을 가진이라는 형용사로 변신시켰어요. 그래서 분사와 모양은 똑같지만 태생이 명사이기 때문에 우리 유사란 말이죠. 가짜 분사라고 부릅니다. 자, 합성의 형식으로 만드는데 우리 형용사 다음에 형용사 플러스 명사 ed입니다. 이렇게 구조를 취하죠. 뭐뭐한, 그죠? 형용사 수식을 받으니까 뭐뭐한 명사 이거를 가진 이런 말이에요. A warm-hearted 뭐예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남자. A short-tempered beau. temper이 성질이니까 짧은 성질을 가진 사장님. 성질이 급한 거죠. A three-legged stove. 뭐예요? 스토브가 뭐예요? 난로죠. 세 개의 다리를 가진 산발이네요. 산발 스토브. A blue-eyed girl. 파란 눈을 가진 아이, 소녀. Left-handed pitcher. 왼손 투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분사구문을 만들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분사구문이라는 게 뭐예요? 분사로 시작하는 구문이 분사구문이죠. 이거는 왜 우리가 분사구문을 만들게 됐는가? 그거는 길고 치렁치렁하게 늘어진 이 부사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접속사에 주어 동사가 붙은 이런 긴 부사절 문장을 우리 아주 심플하게 그리고 세련되게 압축시켜서 분사로 시작시켜서 심플한 구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분사구문입니다. 아주 경제적이죠. 분사구문 만드는 3단계가 있습니다. 자, 종속절, 다시 말하면 무사절에 접속사가 있겠고요. 그 접속사가 이끄는, 이게 종속절이에요. 그 종속절이 이끄는, 주어 동사가 있겠고, 그 다음에 주절이 있겠죠. 이 무사절은 종속절이에요. 그래서 주절이 있으면 주어와 역시 주절에도 주어 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사구문 만들 때 우리 어릴 때 많이 해봤죠. 맨 먼저 접속사를 생략합니다. 접속사를 왜 없앱니까? 우리가 문맥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의미가 다 통한다면 접속사가 없어도 되기 때문에 심플하게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집에 가. 접속사 이걸 지웁니다. 그러나 의미를 나는 이 의미를 명확하게 이런 의미를 while 뭐하는 동안이라는 의미를 내가 살리고 싶다 하면 그대로 살려둬도 되긴 되죠. 근데 못해요. 그럴 필요는 없다 이런 의미예요. 자, 2단계는 주어끼리를 비교를 합니다.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와 투가 같은지를 비교를 해요. 같으면 역시 주어도 없습니다. 왜?
왜 주어를 앞에 종속주의 주어를 왜 없애요? 뒤에 주어가 같은데 뭐하러 두 번씩이나 써? 이런 말이죠. 자, 뒤에 우리 배우겠지만 독립분사구문. 자, 우리나라도 이 일본으로부터 독립운동을 많이 했죠. 독립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게, 나 여기 있다 하고 살아있는 게 바로 독립이죠. 그래서 이 주절의 주어와 종속주의 주어가 만약에 다른 놈이다 이러면 없애면 안 되겠죠. 독립시켜놔야 돼. 살려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독립적으로. 독립운동 하듯이. 그래서 종속절의 주어를 그대로 살려두는 독립분사구문이 되는 겁니다. 주어를 살려놓습니다. 다를 경우에는. 그래 놓고 마지막 3단계는 동사를 분사로 시작하는 구문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동사를 ing로 바꾸어서 분사로 시작하는 구문, 즉 분사구문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번에는 동사의 시제를 또 확인을 해야 돼요. 동사원과 동사투. 우리 앞에서 동명사에서 뭘 배웠습니까? 뭘 배웠어요? 우리가 뭘 배웠죠? 단순 동명사의 시제를 배웠잖아요. 단순이면 그냥 ing, 완료면 having pp 이렇게 배웠죠. 완료 동명사.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시제가 같으면 동사 원형에 그냥 ing를 붙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동사가 우리 뒤에서 또 생략하는 거 배우겠지만 만약에 동사가 비동사다 이러면 비동사의 원형 B에다가 ing를 붙였다. 이래 되면 이거는 생략 가능합니다. 왜? BPP 수동 분사 구문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having been PP 이거는 완료 수동 분사 구문이네요. 그럴 때는 요 비동사 부분을 생략하면 뒤에 수동태니까 뭐가 남을까요? 과거 분사가 남겠죠. 그렇게만 해도 과거 분사로 시작해도 분사 구문이 된다는 의미예요. being이나 having been 생략해도 요렇게 그죠. 요렇게 남는 문장이 탄생해 보겠습니다. 자, 단계별로 이렇게 보시면 훈련을 해보시면 자, 부사절을 분사구로 고칠 때 우리는 시간의 부사절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자, 주어 같네. 종속절 주어와 주절의 주어 같습니다. 주어 없애고. 제일 먼저 없애는 게 뭐예요? 접사 없애죠.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왜? 없어도 우리는 길을 쭉 따라가고 있다. 친구를 만났다. 옛날 친구를, 오랜 친구를 만났다. 이 친구를 만났다. 길을 가고 있을 때 이렇게 바로 when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없애버리는 거예요. when 지우고 그 다음에 주어 지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시제 보세요. work 때 과거, met 과거죠. 똑같은 시제네 그냥 ing 붙이면 됩니다. 나중에 우리 뒤에서 연습하겠지만 사실은 시험 문제에서는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이거 고치는 거 안 나와요. 왜? 너무 쉽거든. 없애고 같으면 없애고 같은 시제면 ing 붙여라. 이게 뭐 장난이죠. 그런 문제는 아니면 주어가 다르면 뭐 독립시켜 놔라. 그것도 아주 쉽습니다.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와요? 학교 시험에는 거꾸로 묻으면 거꾸로. walking along the street 이 분사로 시작하는 분사 구문을 다시 절로 고치는 거. 나중에 뒤에서 연습하겠습니다. 자, 이유 보겠습니다. because 자 미루 짐작할 수 있죠. 왜? 피곤했기 때문에 일찍 잔 거죠. 이유가 될 거예요. 미루어 짐작, 믿고 접사 없애고, 그 다음에 주어 갖춰 없애고, 그 다음에 시제 같네. 자, felt, feel이죠. feel에다가 ing, feeling tired. 조건이 if you turn to the left, you will find the building. 자, you 주어 갖춰, 그 다음에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접사 if 없애고, 왜? 왼쪽으로 돈다? 그 건물을 찾을 것이다. 돌면이죠. 그죠? 조건이죠. 만약 뭐뭐라면. 쉽죠? 그 다음에, 요 앞에 보니까 turn이네. 뒤에 will find. 미래네. 현재 미래. 이건 같다고 봐야 돼요. 왜?
우리 지금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죠.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 미래 대신 현재, 시조부 미래연, 부사절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명사절을 목적어절로서의 명사절을 취할 때는 if로 시작하는 목적어절, 무슨 뜻으로 번역해 그럴 때는 뭐뭐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if, 우리 좀 이따 완료할 때도 배우겠지만 뭐 ask if, 뭐뭐인지 아닌지, yes인지 no인지를 yes, no question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화법에서 그렇게 배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당장 우리가 앞에서 많이 배웠지만 if가 어떤 동사, ask라든지 그런 동사의 목적어절로 if가 들어가면 뭐예요? 그럼 목적어절, 명사절이 부사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if는 뭐라고 번역한다? 만약 뭐뭐라면이 아니고 뭐뭐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물어본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돼요? 그대로 미래 will로 그대로 써야 돼요. 목적어절일 때는. 자, 그럼 여기는 조건이 부사절이기 때문에, 부사절이니까 종속절이에요. 부사절인 경우에는 미래 대신 현재, 시조부 미래연,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 미래 대신 현재 지겹도록 공부했습니다. 시험에도 너무나 잘 나오죠. 근데 학생들이 의외로 조건은 잘 아는데 시간인 경우를 잘 모르더라고요. when you 뭐 이렇게 시작하는 부사절에서도 미래의 일을 하더라도 will을 안 쓰고 현재를 쓴다는 거고, 그것도 만약에 when 절이 동사 앞에 동사의 목적어절로 다시 말하면 명사절로 끼어 들어갈 때는 그때는 미래인 경우에는 그대로 써야 돼요. I don't know when he will come이에요. when he, 그가 미래에 올 때는 when he will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분사구문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양보 though죠. 자, 네가 말한 것을 내가 인정한다. 나는 여전히 네 말이 네가 틀렸다는 거, 잘못됐다고 나는 여전히 생각한다. 그렇죠. 이거는 양보의 비록 일치라도라는 no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no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주어 같아 없애버리고, admit 시제 같아 없애는 게 아니고 동사 원형의 ing, 끽바방이네요. 짧은 모음 다음에 한 번 더 겹철 ing, admitting what you say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시험에는 뭐가 잘 나온다고요? 분사구문을 거꾸로 부사절로 고치는 게 더 잘 나오죠. 그런데요, 제가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분사구문이 거꾸로 부사절로 고칠 때는 우리 접속사를 살려내야 되잖아요. 주어도 살려내고, 뒤에 주어 앞으로 갖고 와서 살려내면 되고, 접속사를 살려내는데, 만약에 애매모호한 게 있으면 만병통치약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as입니다. as. 웬만하면 as는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 뜻을 지녀요. as는 뭐뭐 할 때, 그 다음에 뭐뭐 때문에 이유를 나타내기도 하고, 시간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as는 동시동작 뭐뭐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뜻을 지니기 때문에 as는 만병통치약으로서 as 넣으면 거의 다 맞아요. 그러나 무조건 다 as로 하면 안 됩니다. 자,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when, while, 뭐뭐 하는 동안, after, as, 그죠. 분사구문을 거꾸로 부사절로 고치는 거죠. arriving at the station, 뭐예요? 여기에 도착했을, 벌써 뭐 이거는 when 나오네. I called my brother. 전화했다 이 말이에요. when 자, 뒤에 I와 같으니까 살리고, 그 다음에 뒤에 과거니까 같은 동사 시제 arrived. You, because, since, as, for,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죠. having no money, 돈이 없다. 자켓을 못 샀다. 뭐요? 이유겠죠. 뭐 because 혹은 as, I had no money. 자, 이거는 뒤에 주어 I 갖고 오고요. 같으니까 생략했겠죠. 그 다음에 had 뒤에 couldn't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동사 have를 had로 꽂히면 되겠습니다. 자, 조건 자꾸 나오네요. 시조부 미대연. taking this medicine, you will feel better. 무슨 말이에요? 이 약을 먹는다.
몸이 좋아질 거다. feel better. 뭐야? 조건이지. 이 약 먹으면 몸이 좋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뒤에 주어 you 살려내고, 접속사 if 살려내고, 그 다음에 뒤에 미래 will feel이네. 근데 여기서 if you will take 할 필요 없는 게 뭐예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에서 미래 대신 현재죠. 자, 양보. 비록 뭐뭐일지라도는 접사가 많죠. though, although, even though, even if 생략된 형태, 이건 앞뒤 내용이 반대되는 내용일 때 우리는 이걸 골라야 됩니다. living next door to her. 뭐예요? live next door to는 옆집 산다는 말이죠. I seldom 우리 앞에서 많이 배웠죠. hardly, rarely, barely, scarcely, seldom. not the 대용, 거의 뭐 많다, 부정입니다. 나는 그녀를 거의 안 본다 이 말이에요. 옆집 사는 거. 옆집 사는데 거의 그녀를 안 본다. 옆집 사람은 자주 봐야 되잖아. 그래서 반대 내용 할 때는 옆집 사는데도 불구하고 no를 살려냅니다. 그 다음에 I 주어 살려내고 그 다음에 see 현재네. 그래서 live 이렇게 현재형으로 살려냅니다. 자, 부대 상황이라는 것은 부가적으로 들어붙는 상황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군대 상황이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 with 부대 상황 또 배우겠지만 부가적으로 뭐뭐 하면서라든지 뭐뭐 하고 나서 부가적으로 붙인다든지 이런 상황을 표현하는 거, 그게 부대 상황 묘사구문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어떤 두 가지 행동이 한 세트로 묶여가지고 동시에 또는 연속으로 일어나는, 그러니까 동시동작 뭐뭐 하면서 그 다음에 연속 동작을 뭐뭐 하고 나서 그 뭐뭐 했다 이런 거. 자, 그래서 힌트는 동시동작은 뭐뭐 하면서니까 접속사 as, while 뭐뭐 하는 동안 요걸 찾아내시면 되겠고요. 연속 동작인 경우에는 접속사 하고 난 뒤에 연속으로 어떤 동작이 이어졌으니까 and 접속사를 구하면 됩니다. 자, 보십시다. 부사구문 봅시다. He ran out of the room. 그는 달려나갔다. 방 밖으로. For help. 이거 외치는 거죠. 도움을 외치면서 도와주세요 하고 외치면서 동시동작이네요. 자, 절로 고치세요. as 만병통치약 써도 됩니다. 뭐 하면서 as he. 자, 뒤에 과거니까요. 뭐예요? shouted for help. 자, 접속사 뭐뭐 하면서겠네요. 딱 보니까 그죠? 왜? 소리 지르면서 방을 나간 거 아니에요. 동시동작. 그래서 두 가지 행동이 한 세트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연속 동작은 아니잖아요. 나가서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as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과거니까 역시 과거. 그죠? 주어 he 같으니까 살려내고. 자, 그 다음 보세요. She sat on the sofa. 소파에 앉아 있었죠. 소설을 읽었죠. 앉아서 소설을 읽으면서 앉아 있었겠죠. 동시동작. 혹은 읽으면서 해서 as 대신에 while을 써도 돼요. 읽는 동안 앉아 있은 거도 됩니다. 동시동작에서는. 자, while 접사 살려내고 she 같으니까 she 살려내고 sat 과거니까 read죠. 이걸 read라고 읽는 사람은 정말 영어를 거꾸로 배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she는 3인 단수니까 현재형 같으면 reads가 돼야 되죠. 이게 3단변화가 어떻게 돼요? read, read, read. 꼴은 똑같지만 과거와 과거분사가 발음이 틀려요. 그래서 she read가 되는 거예요. 연속 동작은 접속사 and를 살려내는 거죠. 주어가 첫 번째 동작을 하고 시간 순서로 이어서 다음 행동을 하거나 결과가 주어질 때 주로 and가 생깁니다. 무상한 보겠습니다. The train left Seoul at 9. 기차가 9시에 서울을 떠났죠. 출발했죠. Arriving in Busan at 12 o'clock. 그러고 난 뒤에 이어져서 그 다음에 어떤 게 나왔어요? 부산에 밤 12시에 도착했다. 뭐 밤은 아니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이거 어떻게 절로 고쳐요? 그리고 난 뒤에 연속으로 이어지는 동작. And it 뭐예요?
the train이죠. 그죠? 같으니까. It arrived in Busan at 12. 이런 부사절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동작, 시간 순서대로. He graduated from college. 그는 대학을 졸업했죠. A lawyer. 그리고 뭐가 되었어요? 변호사가 되었다. 이거 뭐 연속 동작 원하네요. And he became a lawyer. 이런 경우에 왜 it나 he를 생략할 수 있는가 하면 영어에서는 동일한 주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분사의 시제별 형태와 수동분사구문의 생략을 보겠습니다. 자, 분사구문의 시제는 역시 동명사와 마찬가지로 단순 분사, 완료분사가 있습니다. 주절의 본동 시제와 같은 시점. 그 다음에 주절의 완료형은 주절의 본동 시제보다 더 과거 이전 시점. 이런 동명사와 똑같죠. 그래서 단순형은 ing고요. 그 다음에 완료형은 우리 똑같죠? 동명사랑 having pp. 그죠? have pp가 완료잖아요. 그래서 ing를 붙인다는 말이에요. ing를. 그래서 자, 꼴을 기억하세요. 자, 단순은 그냥 ing. 그 다음에 완료는 시점의 차이, 더 이전 거 having pp. 완료 문사. 그 다음에 수동일 때는 뭐 간단하죠. 자, the ing는 수동은 뭐예요? being pp겠지. 뭐 뻔하지. 수동태에 쓰는 거예요. be pp. 그 다음에 ing 꼴을 만든 거예요. 수동. 단순 수동. being pp. 완료 수동은 간단하죠. 뭐예요? having, 우리 앞에서 동명사에서 배웠습니다. having been pp예요. 앞에 보면 뭐예요? have pp제. 비동사의 과거분사. have pp. 뒤에 보면 be pp제. 뭐예요? 수동태죠. 여기다 ing 꼴을 만들어서 분사 꼴을 만든 거예요. having been pp. 자, 단순형 능동 보시겠습니다. ing죠. 종속줄의 시제가 주절이 같을 때 사용합니다. As she felt tired, she went to bed early. 자, 과거 동일한 시제니까 단순 분사 구문 feeling tired. 접사 없애고 주어 같으니까 없애고 뭐예요? 같은 시제니까 단순 ing만 붙여서 피곤했기 때문에 일찍 잤다. 자, 수동태를 보시면 수동태는 뭐라 했어요? being pp를 했죠. 중요한 사실은 수동태인 경우에는 being은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과거분사만 문장 제일 앞에 덜렁 남게 됩니다. 그게 바로 수동 분사구문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자, 의미는 시제가 단순이니까 뭐예요? 주로 같으면서 당하는 관계일 때 being pp를 쓰는 거예요. As he was loved by everyone,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았기 때문에 기뻤다 이 말이에요. 자, 과거 시제 같죠? 그러니까 단순이에요. 자, 이 was의 원형이 뭐예요? 우리 ing를 만들자는 거죠. be죠. 여기다 ing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분사구문 어떻게 만들어요? 접사 없애고 주어 같으니까 없애고 뭐예요? 주어가 다르면 살려놔야 돼, 독립적으로. 그 다음에 was의 뭐예요? 원형, 비동사의 원형 뭐예요? be. 그 다음에 ing. 그래서 being loved by everyone, he was happy.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수동 분사 구문은 being이나 완료일 때는 having been이 되겠습니다만 을 생략하고 뭐만 남겨둬도 충분히 수동임을, 과거분사만 남겨둬도 수동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being 생략합니다. 그래서 loved by everyone. 이렇게 오는 구문 역시 과거분사 being을 빼버리고 생략해버리고 할 수 있죠. 완료형 능동 보겠습니다. 자, 완료분사구문 뭐라 했어요? having pp라 했습니다. 시제가, 종속된 시제가 줄이 시제보다 더 이전 시점일 때. Because I had lost my wallet. 자,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더 이전이죠. 요거는 과거네요, 주절은요. 내 지갑을 과거 이전에 잃어버렸었기 때문에 나는 과거에 티켓을 못 샀다, 이 말이에요. 분사구문 고치겠습니다. 접수사 없애고, 그 다음에 had lost, 그죠? had lost 뭐예요? 과거 완료죠?
couldn't 과거죠. 시점이 더 이전이죠. 그래서 종속조 시제가 더 이전이기 때문에 완료 분사구문이에요. 그래서 having pp. 근데 이번에는 수동태 보겠습니다. 이거는 수동태는 having been pp인데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being 생략하듯이 수동 분사구문에서는 being 생략, 단순해서 being 생략하듯이 완료에서도 having been을 생략하고 과거분사만 남겨놓을 수 있단 말이죠. 왜? 과거분사만 보면 수동의 뜻, 동사의 의미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짐작이 가는 거죠. 그리고 시점이 만약에 다르다면 이놈은 having been이 생략됐구나. 우리 거꾸로 고치기가 조금 힘들겠지만 그 다음에 하여튼 뒤에 시제하고 주절의 시제하고 차이점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전 거로 완료일 때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as the book had been written. 자, had been written. 뭐예요? 과거 완료네. had pp. 근데 수동 의미가 들어간 거죠. 요 뒤에는 뭐예요? 과거네요. 시점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분사구문 뭐로 시작해야 돼? 완료 분사구문 having pp. 비동사이기 때문에 having been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생략 가능해요. 그래서 written in plain English 요것만 보고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뭐라고요? 평범한 영어로, 쉬운 영어로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it was easy to read. 자, 읽기에 쉽다. 수동 분사구문 생략 규칙이 단순은 being pp, 완료는 having been pp에서 being과 having been을 습관적으로 생략해서 문장 제일 앞에 과거 분사만 남게 됩니다. 자, 단순형 수동에서의 생략, being 생략 조금 더 보겠습니다. As she was shocked by the news, 그 소식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she couldn't say anything. 받아서 그 이유죠. 한마디도 못했다 이 말이에요. 자, was, couldn't, 과거 시제 같네. 자, 어떻게 해요? 접수 없애고 주어 같으니까 생략하고 was, 비동사의 원형 being, shocked로 되고 being 생략하면 shocked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Because he was raised by his grandparents. raised는 기르다죠. 조부모에 의해서 길러졌기 때문에 아주 예의 바르다. 이 was 뭐예요? 과거 요거 못합니다. He is입니다. 자, is예요. is. 이 단순이네요. 그래서 because he is raised by 뒤에 is 시제 같죠? 요 is를 고치세요. 그래서 being raised by. 그 다음에 being 생략하면 raised by. 그 다음에 완료형에서는 having been 생략이죠. Since the building had been built a long time ago. 그 건물이 오래전에 지어졌었기 때문에 it looked unsafe. 뭐하게 보였다? 안전하지 않게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had been. 자, 과거 완료래. 과거보다 이전이죠. 그래서 우리는 having been 완료 수동 분사구문을 씁니다. 그래서 built, having been 생략 가능, built만 남겨놓는 거죠. Because the car had been repaired yesterday, 그 차가 어저께 수리되어졌었기 때문에 it runs perfectly now. 지금은 아주 완벽하게 굴러간다 이 말이에요. 이걸 뭐 과거로 써도 되죠. Because the car was repaired 해도 되고요. 그러나 어쨌든 시점 이전이기 때문에요. 완료 수동 그죠? 써야 됩니다. 분사구문을. 그래서 having been 쓰고 그 다음에 생략하고 repaired로 시작합니다. 자, 우리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요. 형용사나 명사 앞에 이렇게 생략이 되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수동태 be 플러스 pp 뿐만 아니라 종속조의 동사가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 명사 구조일 때도 being이 생략되면서 문장이 형용사나 명사로 시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As he was rich, he could buy the car. 그죠?
as 없애고 he 같으니까 없애고 시점 같으니까 단순 그래서 원형 be에다가 ing being rich being 생략하고 뒤에 과거분사가 안 오더라도 우리는 생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rich만 와도 된다 이 말이에요. Though he was a foreigner,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he spoke Korean fluently. 아주 완벽하게 한국말을 말한다. 때문에가 아니고 외국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보는 반대 내용이죠. 자, 비동 시제 같네. 과거, though 생략, 조사 생략, he 주어 같다 생략, was의 원형 be에다가 ing 분사구문 being 생략. 이렇게 명사만 딱 남겨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가 운두에 나올 수도 있죠. 당황하지 마시고 이게 being이 생략된 형태구나. 앞에 수동 분사구문처럼 Since he was a child, he loved playing soccer. 애였기 때문에 축구하는 걸 좋아했다. 자, 접사 없애고 뭐예요? 주어 없애고 비동사의 원형 being a child 이럴 때는 a child만 대치하면 거죠. As she was unable to, be able to의 반대말이네요. 뭐 할 수 없어서 find the taxi를 찾을 수가 없어서 she walked home, 집으로 걸어갔죠. was walked 단순이네요. 자, 없애고 그 다음에 비동사 원형 being unable to 이렇게 unable 형용사만 남는 수도 있단 말이죠. 자, 이상으로 분사 1편 마칩니다.